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변화. 네, 우리 이걸 보통 균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94. 자, 여기다 그림을 하나 간단하게 그릴 건데요. 그림 설명은 안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1,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림을 다 그려볼게요. 여기가 가격이었죠? 가격이었잖아. 앞으로 P로 적겠습니다. 가격, P. 그리고 여기 아까 수요 곡선일 때는 수요량이었고, 공급 곡선일 때는 공급량이었잖아요. 앞으로 이제 Q, 네, 퀀티티 약자예요. 이렇게 적을게요.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었죠?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었습니다. 수요 곡선은 앞으로 D, 공급 곡선은 S.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요 점 보시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죠. 이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고 그래요. 균형점. 자, 이 균형점에서의 가격이 있어요. 이 균형점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만원이라 그래 볼게요. 만원. 자, 그 다음에 균형점에서의 양이 있네요. 이 양. 이 양을 균형 수급량이라고도 그러고요. 균형 거래량이라고도 그러고요. 앞으로 저는 그냥 줄여서 균형량 이렇게 부를게요. 우리 시험에서는 균형 거래량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균형 거래량이라는 말도 많이 쓴다. 그럼 이 균형 거래량, 균형량은 제가 10개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질문. 자, 가격이 만원일 때 수요량은 몇 개입니까? 10개죠. 맞아요? 가격이 만원이면 수요자는 10개 샀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공급량은 몇 개입니까? 10개죠. 그러면 가격이 만원 하면 공급자는 몇 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10개. 그러니까 야, 가격 만원이면 수요자가 나 10개 살게 이러니까 공급자도 그 가격이면 10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저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일치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균형량이라는 거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거죠. 맞아요? 이때 가격을 우리가 균형 가격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균형량일 때의 가격이 뭐가 돼요? 균형 가격이에요. 이게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기본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균형량이 뭐라고? 균형량 적어놨네, 저기 위에. 뭐라고 적어놨?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양을 뭐라 부른다? 균형량이라고 불러요. 균형량이 뭐라고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 그럼 만약에 균형량을 구하세요. 그 말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양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럼 균형량을 구했지? 그럼 균형량일 때의 가격을 뭐라 부른다고요? 균형 가격이라고 불러요. 이 개념을 알아야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이 개념을 알아야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 됐어요? 오늘 하나 풀어보자. 이제 나중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8,000원이야. 가격이 만원이 아니고 8,000원이란 말이야. 8,000원. 그러면 8,000원이면 이제 12개예요. 가격이 8,000원일 때 수요자는 몇 개 사겠다는 겁니까? 12개 지금 수요량이죠. 이거 수요량이잖아. 왜 수요량이야? 수요곡선하고 만났으니까. 이게 수요곡선 아닙니까? 이거 수요곡선. 노란색은 수요곡선이다. 그 수요량이지. 그런데 요 점, 요거는 공급곡선이거든. 8,000원일 때 요 점, 여기는 8개란 말이에요. 저 8개는 수요량입니까? 공급량입니까? 공급량이죠. 그럼 이 의미가 뭐예요? 자, 가격이 8,000원이면 수요자는 몇 개 사겠다? 12개 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공급자는 그 8,000원이면 나는 8개밖에 못 만들어주는데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수요자들은 몇 개가 필요한데 8,000원 12개를 사겠다고 하고 있는데 공급자는 8개밖에 안 만들어주잖아. 물건이 남아요? 물건이 부족해요? 부족하지. 4개가 부족하죠. 이런 걸 초과 수요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납니까? 가격이 너무 싸거든. 가격이 너무 싸니까 살려는 사람 많은데 그 가격에 만들어주지는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죠 이제. 그래 가격이 딱 10,000원이 딱 되니까 그러면 10개 살게 10개 만들어줄게 딱 일치가 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균형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격이 만약에 12,000원이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공급량이 되잖아요. 빨간색이 공급 곡선이잖아 지금. 여기가 뭐야? 수요량이죠. 여기는 수요량이고 여기는 수요량이잖아. 여기는 공급량이고. 맞아요? 이때는 공급량이 더 크네? 더 크잖아. 이걸 초과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은 공급량이 더 많은 거예요. 즉 물건이 남아돈다. 과잉 재고가 쌓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떨어지겠지. 1, 2월 달에 내가 설명했거든. 근데 새롭거든 지금. 의미가 없거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결론을 알면 된다고요. 자, 여기서 결론 첫 번째, 균형량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계산 문제 풀기 위해서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균형 가격보다 아래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균형 가격보다 위에서 뭐가 발생한다? 초과 공급.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 거다? 오를 거다.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재고가 쌓이는데 가격이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까? 자, 그거 아시면 돼요. 자, 교재 볼게요. 자, 94페이지인데요. 94페이지 보시면 균형 가격의 형성 과정 나오네요. 양가로 이번에 보입니까?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줄치입니다.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 뭐가 발생한다고? 초과 수요.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된다? 가격을 상승시킨다. 하나라도 글자가 이상 글자 들어가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 줄치고. 뭐가 발생한다? 초과 공급.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 거다? 하락할 거다. 가격을 하락시키는 압력이 존재한다. 됐나요? 그렇지. 당연한 얘기. 이게 시장 원리야. 시장 원리. 살려는 사람이 줄을 서가 있어. 근데 지금 물건은 몇 개 없어 지금. 빵집인데 빵 10개 만들어 놨거든. 근데 30명이 줄 서가 있네. 초과 수요죠. 맞아요? 그럼 앞으로 빵값 올라가겠지. 맞아요? 빵 10개 만들어 놨는데 2명 줄 서 있는 거야. 빵값 내려가겠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치되는 점이 나오는 거야. 자, 이제 95페이지 한번 보세요. 95페이지에 1번 한번 볼까요? 다음 사무실 수요 및 공급표에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임대료라는 게 가격입니다. 그래, 균형 임대료는 균형 가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찾아라고 그랬잖아.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균형 가격을 찾는 게 아니고 균형량을 먼저 찾아야 돼. 뭘 먼저 찾는다? 균형량. 균형량이 뭔데? 수요량과 공급량 일치하는. 그래,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 일치하는 게 몇 개예요 지금? 80, 80이잖아. 맞아요? 그럼 균형량은 얼만데? 80. 그럼 그때 가격이 얼만데? 6. 이게 균형 가격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균형이라는 얘기는 수요량과 공급량도 똑같고 수요자가 내고자 하는 가격이 수요자 가격이거든요. 수요 가격. 공급자가 지불하려고, 공급자가 받아야 되는 가격을 공급 가격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결국 균형 가격은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도 어떻게 되겠어요? 일치하지. 그러니까 균형이야. 균형이라는 얘기는 일치한다는 뜻이야. 일치하는 거야. 수요자는 10,000원 줄게 그런데 공급자는 200원 받아야 되겠다. 그럼 그거는 일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요자도 10,000원 줄게. 공급자도 10,000원 오케이. 이게 일치라는 거고 이게 균형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한번 볼까요? 2번. 수요 함수는. 자, 이 계산 문제 이거 푸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최근에 이 균형을 묻는 계산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주 출제돼요.
함수라는 말에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수요 곡선을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수요 함수가 뭐라고 되어 있냐? P는 900 마이너스 QD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수요 곡선이라는 거는 결국 P와 Q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곡선의 식이야. 이게 수요 곡선이야, 이게 지금. 이게 수요 곡선을 PQ로 가지고 나타낸 거예요. 이게 수요 곡선이라고. 자, 공급 함수가 있어요. 자, 공급 함수는 보니까 P는 100 플러스 Q네요. 맞아요? 근데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균형 가격 구하래. 균형 가격 구하래. 그럼 균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일치. 균형은 일치야.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거야. 일치한다는 거는 같답니까? 같다죠. 같다란 말이야. 자, 그럼 보세요. 이게 P가 가격이잖아요. 그럼 이게 수요 함수는 이게 수요 가격인 거야. 이게 수요 가격이 의미가. 그럼 얘는 뭘까? 이 P는 공급 함수니까 이 P는 무슨 P? 그럼 공급 가격이지. 맞아요? 그럼 이게 지금 수요 가격인 거야. 만약에 여기다 100g 넣어볼게. 그럼 이 Q는 수요량이겠네. 수요량이 100개일 때 가격은 얼마라는 거예요? 800원이라는 뜻이야, 이게. 그럼 수요량이 300이면 600원. 이 뜻이에요. 네? 그러면 수요량이 700이면 가격은요 200원. 이 뜻이거든. 이 뜻이라고. 근데 균형을 구하라며. 그러면은 이거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균형이잖아. 이거는 공급 가격, 이건 수요 가격이니까 이 둘이 같다 이렇게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이해가 되면 푸는 거야,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균형을 구하라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앞으로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 이 두 개 있잖아, 이 두 개. 이 두 개를 그냥 갖다가 놓으면 돼, 그냥 같다야. 같다. 그럼 이 밑에다 바로 적어야 돼. 900 마이너스 QD를 그냥 Q 적어도 돼. 왜? 어차피 같기 때문에 나중에는 100 플러스 Q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됐습니까? 균형이니까 같다고 놓으란 말이야. 그럼 이 적긴 적었는데 소시적에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이게 2차 난관이 왔어. 2차 난관. 그래서 계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3차 난관이 있거든요. 세 고비를 넘겨야 돼요. 첫 번째 고비는 뭐냐? 무슨 문제인지를 몰라. 무슨 문제인지를 몰라. 그 첫 번째 고비를 넘겨가지고 무슨 문제인지를 파악해가지고 식을 세웠어. 식을 정리를 못해. 식을 정리를 못한단 말이야. 두 번째 고비. 세 번째 고비는 뭐냐면 답을 구했거든. 어떻게 구했다? 확신이 없어. 이게 내가 구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비가 세 고비를 넘겨야 돼.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는 크게 권하지 않는다. 세 가지의 고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지금 고비 넘길까 말까인데 지금. 근데 풀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걸 1차 방정식이라 그러죠. 모르는 게 Q라는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모르는 게 두 개 있으면 우리가 뭐 다항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지금 1차 방정식이란 말입니다. 모르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부는 부대로 모으고 숫자는 숫자대로 모읍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숫자를 모아도 되고 이쪽에다 부호를 모아도 돼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있는 쪽이 Q가 플러스니까 일로 한번 모아볼게요, 제가. 그럼 Q는 원래부터 이쪽 동네에 있었지, 이 집에. 이쪽 동네에 있었잖아. 근데 얘는 옆집에 있는데 담을 지금 넘어오잖아요. 등호라는 담을 넘어오죠. 담을 넘어오면 부호가 바뀐다. 담을 넘으면 부호가 바뀐다. 그럼 마이너스 Q가 뭐가 돼? 그래. 별로 어렵지 않아, 사실은. 자, 숫자는 숫자대로 모은다 그랬어요. 그럼 900은 원래부터 있었지, 얘는 여기. 그대로 적어줘야지. 원래부터 있었다, 얘는. 얘 넘어와야 되지. 담 넘으면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 어려움 하고 있는 거 하나도 아닌데, 사실 제가. 열릴 일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Q하고 Q를 더했네. Q 한 개, 앞에 숫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1이란 얘기고요. 이것도 1이란 뜻이거든. 10으로 보일라. Q가 한 개, Q가 한 개. Q가 몇 개야? 두 개지. 그럼 2Q. Q가 두 개니까 2Q.
그럼 2Q 더하기 3Q는 뭔데 그러면? 이거는 5Q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 오케이. 그럼 2Q지. 그럼 얘는 800. 그러면 이걸 적으면 지금 2Q는 800 이 말이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곱하기가 생략됐다는 거야.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거든. 그럼 2Q는 800이죠. 그럼 얘에다가 뭐를 곱하면 800이 되느냐? 400이죠. 그럼 이걸 정리하니까 Q는 400이라는 걸 알았어. 맞아요. 이 Q가 뭐냐면 이게 균형량이에요. 이 두 개를 같다고 나와가지고 구한 Q잖아요, 이게. 맞아요. 균형량이 400이라고 여기가 400개라고. 그럼 이때의 가격을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균형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Q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넣으면 되지, 이제. 이게 균형량이잖아. 균형량이 400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 제가 아까 이 말 했잖아. 균형량일 때의 가격을 뭐라고 부른다? 균형 가격이라고 불렀잖아. 맞습니까? 그럼 400 넣으면 P가 얼마가 돼? 500 때문에. 맞아. 그럼 여기도 한번 400 한번 넣어보자. 얼마 돼? 같네? 내가 구한 게 맞구나. 수요 가격도 500이고 공급 가격도 500이니까 이걸 뭐라 부르자? 균형 가격이라고 부른다. 길게 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보자마자 같다고 넣는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산수다, 이제. 산수.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험상.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96페이지 보면 4번이죠. 작년에 나왔죠. 5번요. 재작년에 나왔죠.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지만, 일단 넘어갑니다, 이제. 한 문제 풀어봤습니다. 균형에 대한 계산 문제. 자, 이제 97페이지예요. 자, 97페이지 보면 이제 균형의 이동이에요. 균형의 이동. 자, 볼게요. P, Q.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 여기를 뭐라 불렀어요? 균형점. 이때의 가격을 뭐라 부른다? 균형 가격. 이때를 뭐라 부른다? 균형량.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지금 10개, 10,000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자, 지금 이 경우에 공급자는 이 균형에서 공급자는 얼마의 수입을 얻고 있을까요? 수입이 얼마예요? 10,000원에 몇 개 팔아요? 10개 팔. 수입 얼마입니까? 10만원. 10만원 벌어요. 수요자는 얼마를 지불합니까? 10만원. 그럼 소비자의 지불해가고 공급자의 수입이 같네? 그게 균형이야. 그래서 균형의 의미는요, 이 균형의 의미는 공급자는 10,000원에 10개 팔면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이 사람 지금. 이 균형의 의미는 이거예요. 나는 10,000원에 10개 팔면 나는 이 가게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이 뜻이야, 이게. 이런 걸 정상이윤이라고 그래요. 이 균형에서는 공급자는 정상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사람 이거 더 못 팔잖아. 8,000원에 8개밖에 못 팔잖아. 이 가게 문 닫아야 돼. 저 균형은 그런 의미다. 정상이윤을 얻는 그런 개념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런 말 써먹을 때가 있어요. 자, 이건 나중에 문제고. 자, 이제 만약에 수요가 증가했대.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 어떤 의미예요? 수요의 증가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소득. 네? 수요가 증가하면 소득이 있다는. 예,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제가 의도하는 건 그게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야. 앞으로 수요의 증가 그러면 최소한 70점짜리 정답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이 정도라도 얘기해 줘야 돼. 수요의 증가가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사실 70점이야. 100점은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여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수요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래야 100점이야.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그것까지도 안 바랄게요. 제가 그냥 수요의 증가 그러면 수요 곡선이 어디로 움직인다? 오른쪽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게 수요의 증가예요. 맞아요? 자,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제 여기가 균형점이 돼버리네. 아까는 이게 수요 곡선이었지만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잖아요. 균형점이 움직여버렸죠? 여기가 이제 균형점이 된다.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이다. 일단 설명부터 듣습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균형점이 움직이네. 그럼 균형점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균형 가격도 변했네. 균형 양도 변했네. 맞습니까? 자, 수요가 변하니까 균형 가격도 변하고 균형 양도 변하더라. 맞습니까? 자, 그럼 공급이 변해도 균형 가격도 변하고 균형 양도 변하겠네요. 맞아요? 이거를 균형의 변화라 그래요. 즉 균형의 변화란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출제자는 뭘 물어보겠습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되는데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되는데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거 묻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 못하더라도 우리 교재 보면 97페이지에 양가로 1번에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만 이동한 경우 보이세요? 거기 1, 2, 3, 4번 있습니까? 이걸 반드시 알아야지. 반드시. 기본 중에 기본이야. 기본 중에 기본. 이걸 모르면 안 돼.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수요 증가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그림을 생각하지 말고 시험장 가면 그림을 그리면 좋지만 그림을 그리고 할 시간이 잘 없잖아요. 이 정도면 그림 안 그리고도 알아야 돼요. 자, 수요가 증가했다 무슨 말이에요?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야. 수요량이 늘어난 거야. 수요의 증가는 결국 수요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즉 살려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야. 그 수요의 증가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살려는 사람이 많네. 빵집에 줄 섰네 이 얘기야 지금. 빵집에 줄이 섰어 쫙. 그럼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오르지. 수요의 증가 빵집에 줄 섰다. 물건 살려고. 그럼 가격 어떻게 된다? 오릅니다. 자, 균형 거래량 어떻게 될까요? 많이 팔죠. 거래량이 늘어나죠. 균형량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외울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바로 그냥 그냥 체화가 돼버려야 돼. 그럼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빵집에 팔이 날린다. 아무도 안 온다 사러. 그럼 가격 어떻게 돼? 가격 떨어지지. 가격 떨어지지. 맞아요. 거래량도 없죠. 균형량 감소해요. 됐어요? 자, 이제 공급 증가입니다. 공급 증가는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온 거예요.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왔어요. 아파트를 전부 다 팔려고 다 내놨어. 그 말이야. 아파트 값 어떻게 돼? 하락하지. 아파트 값 하락하지. 거래량은요? 많아요. 물건이 많이 나오면 거래량은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공급이 줄었대. 공급 감소. 물건이 없어. 전세가 없어. 전세 물건이 나온 게 없어. 그럼 전세가 어떻게 돼? 오르죠. 가격 오릅니다. 거래되는 거래량도 없어요. 물건이 없으니까. 맞아. 아주 중요한 거. 기본. 넘기세요. 자, 넘기면 양가로 이번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있습니까? 이거 내가 1, 2월 달에 안 했어요. 3월 달에 한다고 그랬거든. 자, 지금 이거 합니다, 이제. 자, 두 개를 다 하려고 그러면 있잖아. 한 개 변하는 걸 모르면 두 개 변하는 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지. 덧셈을 뺄셈을 못하는데 곱하기 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한 개 변하는 게 기본이야. 그래서 제가 1, 2월 달 할 때 한 개 변하는 거 잘 알아두라고 그랬죠. 그래 두 개 변하는 거 잘 할 수 있다고요. 자, 지금 두 개 변하는 거 해볼게요. 합니다. 하나도 안 어렵다. 다 할 수 있다 지금.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게 지금 그 살아온 인생에서 물건 사고 팔고를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물건 사고 파는 거잖아 이게 지금 결국 이게. 이거를 시험으로 생각하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자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에요. 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는 시험에 잘 안 냈어요, 지금까지. 잘 안 냈다고. 왜? 어려우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니까. 잘 안 냈다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시험은 쉽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려운 걸 안 물어봐.
우리 시험 왜 자꾸 쉽게 낸다? 어려운 거 안 낸다고 그랬다. 왜 어려운 거 안 내? 얘기해 줬잖아, 이유. 쉽게 내도 다 틀려. 쉽게 내도 막 틀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출제위원이 어렵게 낼 이유가 없어. 요거도 먹으면서. 쉽게 내도 막 틀려. 충분히 틀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어렵게 안 내. 근데 이제는 우리 수험생들의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더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씩 나오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두 개 다 변하는 경우. 자, 수요와 공급이 두 개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는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가지 케이스가. 자, 볼까요? 어떤 첫 번째가 뭐냐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맞아요? 둘 다 증가한단 말이에요. 둘 다. 둘 다. 자, 두 번째.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은 없어. 공급은 줄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있네요, 이제. 마지막 경우가 수요는 없는데, 살려는 사람은 없는데 물건만 됐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다. 뭐 이 얘기죠. 대충 그림을 그리면 답이 나와요, 이제. 제가 적기 전에 생각을 해봅시다.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우리 가르쳐주면 그렇구나. 이거는 내일 다 잊어먹는다니까. 내게 안 돼. 자,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한대요. 생각을 해보자. 어떤 경우인지. 자,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도 많고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고 이 얘기예요. 맞아요? 그 얘기잖아.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고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럼 하나씩 떼내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자, 수요가 증가한데 가격 어떻게 돼? 아까 한 개짜리를 모르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수요 증가 딱 그러면 가격 상승률이 바로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5월달 해뿐다 지금 안 하고. 수요 증가 그러면 뭐라고? 가격 상승이 바로 나와야 된다니까. 그럼 공급 증가하면요 가격?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린다네. 그럼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지금 가격 알 수 없다야. 외울 거 하나도 없어 사실은. 자, 그럼 양 한번 볼게요. 균형량.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량 어떻게 돼? 늘어나죠. 수요가 증가하면 양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공급이 증가하면요 양 늘어나죠. 양은 엄청나게 늘어나지. 양은 증가야. 다 했네. 이거 한다니까 지금. 뭐가 어렵노? 다 알 수 있잖아요. 적으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야. 적으니까. 자, 그만 우리 글에 약해. 우리가 글에 글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글에 약해요. 자,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변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격이 상승하죠. 맞아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격은 하락하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 가격이 오르고 내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알 수 없다. 가격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맞습니까?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량 늘어난다고 그랬잖아. 균형량 증가. 공급이 증가해도 균형량 증가하죠. 그럼 그 결과는요 당연히 증가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료를 준다. 이제 어떤 자료가 들어오냐면 수요 증가가 더 크대.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더 크게 일어나. 즉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양은 공급되는 양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게 더 많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한 방에서 방 안에서 아들과 딸이 엄마를 부르고 있다. 아들도 엄마 부르고 있고 딸도 엄마 불러요. 방에서 엄마는 부엌에 있는데 아들 목소리가 엄청 커.
딸 목소리는 작아. 그 엄마 귀에는 누구 목소리만 들린다? 엄마는 다 들린대. 그러면 안 돼요. 아들만 들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무슨 말 하고 싶으냐? 만약에 시험에서 수요 증가가 크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시장에는 이것만 나타나요. 뭐만 나타난다? 수요 증가만 나타난다. 그럼 결국은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게 답인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한다 이런 말만 나올 때는 가격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게 크다, 작다를 얘기해 주잖아. 그때는 알 수 없다 나오면 안 되지. 그때는 알 수 있어. 그럼 어떤 게 더 나타나 버린다? 큰 게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마지막 어려운 거 해볼게요. 어려운 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대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르고 공급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둘의 크기가 같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말이에요. 안 변하겠지. 자, 봐봐. 지금 아파트 가격이 1억이거든. 아파트 가격이 1억이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데 가격 올라. 야, 공급도 증가한데 가격 내려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맞아요. 자, 근데 수요 증가가 크대. 그럼 훨씬 많이 올라가 버리겠지. 그러니까 가격은 오른다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힘이 똑같아. 그럼 가격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지. 내가 여기 서가 있는데 여기서 달려와서 부딪히는 힘, 여기서 달려와서 부딪히는 힘이 똑같대. 그럼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겠지. 맞아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알 수 없다. 그런데 어떤 게 크다, 작다를 가르쳐주면 그때는 큰 것만 나타난다. 같다는 말이 나오면 알 수 없다가 불변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연습이 됐으면 요감 해볼게요. 외울라 그러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외울라.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예요. 자, 만약에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밑으로 한번 그리는 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이해. 공급이 감소한대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바뀌고 균형량도 변하거든요. 균형량도 변하죠. 자, 그런데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된다? 가격 상승한다. 균형량도 늘어난다. 그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오르죠. 균형량은요? 줄어들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결과. 가격은 상승하겠네. 맞아요. 균형량은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크대.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크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얘만 생각한다. 수요 증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만 나타난다. 그럼 가격 어떻게 된다? 가격 상승, 균형량은 감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자, 그 다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대. 그러면 알 수 없다가 뭐로 바뀐다고? 불변으로 바뀌고. 가격은요? 가격은 항상 상승이지 뭐. 얘가 항상 알 수 없다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 오르고 공급 감소해도 가격 오르니까 가격은 당연히 오릅니다. 항상 양이 알 수 없었는데 이게 더 크다 그러면 감소한다로 나오는 거고, 같다고 나오면 뭐로 나온다? 불변으로 나온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돼요. 이건 제가 안 해봤지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 즉 둘 다 증가한다든지 둘 다 감소할 때는 가격을 알 수 없어요. 둘 다 증가, 둘 다 감소할 때 뭘 알 수 없다? 가격을 알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얘처럼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할 때는 균형량을 알 수 없어요.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할 때는 뭘 알 수 없다고요? 네네. 그래서 제 자료 3번에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료 3페이지. 거기 3페이지 3번에 보면
하나에 보면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돼 있나요? 그 딱 묶어가지고 옆에다가 균형 가격을 알 수 없다. 둘 다 증가, 둘 다 감소일 때는 균형 가격을 알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답은 납은 보세요. 답은 납은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고, 납은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죠. 그 두 개 묶어가지고 그때는 균형 양을 알 수 없다. 균형 양을 알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은 봅니다.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옆에서 수요 증가만 나타난다. 수요 증가만 나타난다. 이 말은 큰 것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옆에다 적어 균형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파번에 보니까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같다고 돼 있잖아. 같다, 그다 등호에다 동그라미를 딱 하고. 같다라는 말이 나와. 옆에 적으세요. 알 수 없다가 불변으로 바뀐다. 알 수 없다가 불변으로 바뀐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트레이닝 한다, 이제. 자, 연습합니다. 몇 개 해볼게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시험장에 실전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수요가 감소하고, 여기 아파트 이런 말은 그냥 필요 없는 얘기 때문에 적어볼게요. 아파트라 그래 볼게요.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자, 수요가 줄고 공급이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을 딱 읽는 순간 가격도 변하고 양도 변하겠네 이 느낌을 받아야 돼요. 지금 수요도 변했고 공급도 변했잖아. 그러면 가격도 변하고 양도 변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런 문제는 딱 가격과 양을 딱 적어야 돼요. 이렇게 두 개 딱 적어놔야 돼요. 자, 그러면 감소고 증가잖아. 그럼 이 문제 딱 보는 순간 두 개가 다 변하는 거네. 이게 캐치가 돼야 돼.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문제를 딱 읽고 이게 뭐 물어보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파악이 안 되면 답을 못 찾아요. 못 찾는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수요가 줄고 공급이 증가했네. 이거는 균형의 변화에서 수요와 공급이 두 개가 다 변하는 거구나. 그걸 물어보고 있네. 이게 파악이 돼야 돼. 그러면서 하나는 감소고 하나는 증가니까 뭘 알 수 없다? 양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지문을 푸는데 10초 또는 30초 안에 다 풀어.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풉니다. 조금 나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수요가 감소한다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겠구나.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사람 정석인 사람이에요. 양도 줄어들겠네. 공급이 증가했다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는데 공급이 증가하니까 양은 늘어나는데 가격은 하락하겠구나. 양은 오르고 내리니까 알 수 없네. 이거는 아주 FM인 사람이에요.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지선다거든. 이 사람 지금 1번 지문 읽었는데 30초 걸려버렸어 지금. 30초 걸려버려요. 5개 지문 다 읽는데 150초 걸리는 거예요. 150초. 150초면 그건 2분 가까운 시간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분은 문제를 풀어 답을 맞췄지만 권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야. 제가 1차 시험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제 다 아는데요. 어떡하라고. 떨어져 버렸는데. 30분 안에 풀어야 된다니까. 40분은 그 계산 문제 빼고 30분 안에. 이렇게 풀면 30분 안에 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획획획 돌아가가지고 읽는 순간 머릿속에 자동으로 있잖아. 읽으면서 이게 머리가 쫙 되면 스캔이 되면 좋지. 안 돼 우리 그거. 지금 지났다니까 지금 우리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요.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는 양 알 수 없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지문 이렇게 나와 있거든. 하는 경우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뭐 이렇게 지문이 나왔단 말이야. 보는 순간 X죠. 알 수 없다가 있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X인데 하나 감소 하나 제곱 양을 알 수 없는데 그냥 볼 것도 없는 거지. 이거 따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된 사람은 따지고 있는 거야. 이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왜 하고 있어? 이 사람 보는 순간 알 수 없다는데 X지. 맞습니까? 그래.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래서 둘 다 증가, 둘 다 감소. 하나 증가, 하나 감소.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라 이 말입니다. 자, 둘 다 증가, 둘 다 감소면 뭘 할 수 없다? 가격 알 수 없다. 하나 증가, 하나 감소일 때는요, 양을 알 수 없다.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유는. 오케이? 자, 두 번째. 수요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폭이 큰 경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자, 1번과 2번 지문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떤 게 크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럼 이 뒤에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이 말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어떤 게 크다는 말이 나오는데 뒤에 지문에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 오르고 내리고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X야. 알 수 없다가 나오면 안 돼. 알 수 있어 이제는. 자, 그러면 큰 것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공급의 증가가 크다며.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부동을 딱 해. 그럼 이것만 나타난다. 그럼 공급의 증가가 어떻게 돼요? 균형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이게 답이지.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변하는 거는 모르면 안 돼. 하나 변하는 거는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만약에 시험에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증가가 같다면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그 크기가 어떻다고요? 같다면이 나왔어요.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불변이라는 게 일단 있어야 돼. 불변이 없으면 X야. 불변이 반드시 있어야 돼.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둘 다 증가하면 가격을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불변이 돼버린다? 가격 불변.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가격 불변. 그럼 양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증가해도 양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해도 양은 증가하고 양은 증가하겠죠. 맞아요. 이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다음에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바로 알아버려야 돼.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습니까? 네네네.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을. 자, 그래서 균형의 이동까지 봤고요. 자, 이제 우리 교재 어디를 펼치냐면 105페이지인데요. 탄력성 있죠? 보입니까? 네, 조금 쉬었다가 탄력성 하겠습니다.